온라인 마케팅 과목의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중간고사는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오후 9시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팅학과 윤승재 교수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과목을 수강하시면서 어려움은 많이 없으신가요?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그 온라인 마케팅 중간고사 안내 영상을 간단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고, 또 교육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매 학기마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실행되던 그 오프라인 특강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영상으로 중간고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먼저 중간고사에 대해서 첫 번째 순서에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순서로 이번 학기부터 실행되는 실시간 시험 결시원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온라인 마케팅 중간고사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오후 9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험 시간은 총 40분이고요. 9시에 입장하셔서 9시 40분까지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미리 다 푼 경우에는 미리 나가셔도 되지만 40분이 넘어가면 시험이 동시에 종료된다는 것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 시험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과목마다 정해진 시간에 시험 시스템에 접속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수강생들,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 그런 구조예요. 만약 시험 시간에 시험의 입장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는 결시가 되는 것이고요. 결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험 점수는 0점 처리된다 라는 것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시험 시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경조사라든지 어떤 그 재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시험 결시원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실시간 시험 결시원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결시원을 사전에 제출해 주셔야 해요. 자,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이번 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에다가 교육부 지침에 더해서 1학기 이 마케팅학과 오프라인 중간고사 특강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자 하고요. 자, 중간고사가 21일 화요일 날 9시에 시행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험 범위가 제일 중요하겠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1차 시에서 7차 시의 내용이 시험 범위가 됩니다. 1차 시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2차 시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사회와 경제 변화, 3차 시는 디지털 시대 소비자의 이해, 4차 시는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 5차 시는 고객가치 창출 제품, 6차 시는 신제품과 브랜드, 7차 시는 페이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범위가 1차에서 7차 시인데, 시험은 100% 여러분들 교환과 강의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책이나 그런 내용을 참고할 필요는 없고요. 100% 교환에서 그리고 강의에서 출제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강의 교환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출력을 해 놓으시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유형 4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총 25문항 이 출제되었습니다. 25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다양한 문제 유형이 섞여서 출제가 돼요. 대표적인 유형들이 이제 OX 문제,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시험에서는 OX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OX 문제의 배점은 3.5점입니다. 객관식은 두 가지 유형이 출제가 되었어요.
먼저 선택형 문제가 있어요. 선택형 문제는 정답이 한 개인 경우를 선택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7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객관식 문제의 배점은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그리고 선다형 문제가 있습니다. 선다형 문제는 정답이 하나 이상인 경우를 선다형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지문에서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하세요. 있는 대로 모두 고르세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선다형 문제입니다. 선다형 문제는 모두 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역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배점은 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식 문제도 출제가 돼요. 주관식 문제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단답형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단답형 짧게 답할 수 있는 문제만 출제가 되고요. 모두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주관식 문제의 배점은 5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문제 유형이 다양하고요. OX 문제부터 객관식, 주관식, 그리고 각각의 배점이 다릅니다. OX 문제는 3.5점이고 객관식 문제는 4점, 그리고 주관식 문제는 5점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계획적으로 시험을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계획적으로 봐야 되느냐?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제일 문제의 난이도가 평이한 유형이 바로 주관식 단답형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제일 직접적이고요. 문제 푸는 것이 더 평이해요. 그 대신 배점 그리고 배점도 높죠. 따라서 주관식 문제를 놓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해결하시고 이후에 OX 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편 문제가 제시되는 순서는 주관식 문제가 가장 뒤에 제시가 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시험을 응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유형 OX 문제 객관식 선택형, 선다형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사전에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처음 입학하신 분들이나 시험을 지금까지 제 시험을 아직까지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어서 각각 문제 유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OX 문제의 유형이에요. OX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마케팅은 온라인의 연결과 관계를 활용해 고객 가치를 창출, 소통, 제공하는 프로세스와 활동을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주어지죠. 자, 이 지문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온라인 마케팅의 정의를 표현한 겁니다. 수업 중에서 얘기한. 그러면 O를 선택하면 돼요. 1번. O를 선택하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총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OX 문제는 배점이 각각 3.5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객관식 선택형 문제. 선택형 문제는 답이 하나인 경우에요. 정답이. 다음 중에서 온라인의 연결과 관계를 활용해 고객 가치를 창출, 소통, 제공하는 프로세스와 활동을 말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지문이 주어지고요. 아래의 보기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시면 돼요. 1번은 온라인 마케팅, 2번 서비스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온라인 경제 이런 식으로 보기가 주어지면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온라인 마케팅의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용어는 온라인 마케팅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런 유형 객관식 선택형 문제가 모두 7문제가 출제될 예정이고요. 배점은 4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예요. 객관식 선다형 문제. 객관식 선다형 문제는 정답이 2개 이상이에요. 정답이 2개인 경우도 있고요. 3개인 경우도 있고 4개인 경우도 있고 5개인 경우도 있어요. 선다형 문제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의 연결과 관계를 활용해 고객 가치를 창출, 소통, 제공하는 프로세스 활동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잘못된 보기를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주어지고요. 정답 보기 옆에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선다형 문제는 네모 박스가 주어지고요. 보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하면 이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정답을.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잘못된 보기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올바른 보기는 1번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서비스 마케팅도 잘못됐고요. 그렇죠. 오프라인 마케팅도 잘못됐고, 브랜드 마케팅도 잘못된 답이고, 온라인 경제도 잘못된 답입니다. 2, 3, 4, 5를 모두 선택을 하셔야지 비로소 정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3, 4만 선택했다 그러면 오답 처리되고요. 2, 3만 선택해도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2, 3, 4, 5를 선택을 하셔야 정답 처리가 되는데, 단 팁을 하나 드리면, 제 수업에서는 제가 출제하는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선다형 문제의 정답은 2개인 경우를 주로 출제를 합니다. 많아야 3개인데 3개도 요즘 출제 거의 안 해요. 따라서 선다형 문제가 주어지면 정답은 2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팁으로 드리고요. 자, 선다형 문제 주어지면 정답은 몇 개다? 2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관식 문제의 유형입니다. 모두 주관식 문제 4문제가 주어지고 배점은 5점,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평이한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가로 이렇게 치고 무엇은 온라인의 연결과 관계를 활용해 고객 가치를 창출, 소통, 제공하는 프로세스 활동을 말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가는 정답, 온라인 마케팅이죠. 온라인 마케팅. 자, 마우스로 쓰는데 잘 써질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마케팅. 역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입력을 하실 때 한글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영어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로 쓰시고 나중에 저한테 1대1 상담을 말씀을 해주시면 영어로 타이핑한 것을 감안해서 제가 정답을 시험지를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문제 이런 식으로 단답형 문제가 주어지고 주로 주관식 문제에서 계산 문제도 주어지는데 온라인 마케팅 시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계산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따라서 이런 식의 단답형 문제가 주로 온라인 마케팅에선 주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유형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보는데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학교 시험은 실시간 시험으로 동시에 이렇게 시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택이나 뭐 회사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따라서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오픈노트 시험입니다. 따라서 시험 보는 과정의 중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정확하지 않은 점은 강의 노트를 찾아보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내용을 어디에서 공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에서 배운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시험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이제 문제의 숫자가 25문제가 주어지는데 작지 않고 지문의 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 알고 있는 문제들은 간단하게 풀고 모르는 문제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100%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험 보는 과정에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을 미리 세우고 어떤 문제 먼저 풀고 빠르게 문제를 아는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강의 노트를 찾아보면서 한번 풀어야지,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시험의 지문을 잘 읽어보면 내가 강의를 정말 열심히 수강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건 좀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사실 잘 읽어보기만 해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온라인 시험이라는 게 사실상 그 익숙한 분들을 빼고는 좀 낯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오프라인 시험도 마찬가지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따라서 시험 성적, 평균 성적이 그리 높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60점 정도, 60점 중반 이렇게 평균 성적이 이루어집니다. 100점 만점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60점을 받았어요. 60점을 받았는데 평균 성적을 받았죠. 그럼 너무 좌절합니다. 내 평생 6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본 적이 처음인 경우도 많고요. 나름 공부를 했는데 60점밖에 안 나왔나? 이렇게 실망을 하기 쉬운데, 이것이 대부분 학생들이 내가 시험이 어려웠으면 다른 학생도 어려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리고 최종 성적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60점을 받았더라도 평균 성적이 30인 경우에는 매우 높은 성적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등수로 최종 성적이 결정 지어지기 때문에, 자, 낮은 성적이 중간고사에서 만약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자라는 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또 한편 높은 성적이 나와도 방심하면 안 돼요. 왜냐, 상대적으로 내가 높은 성적이 나오면은 다른 학생도 높은 성적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좋은 학점을 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좋은 성적이 나왔더라도, 그리고 낮은 성적이 나왔더라도 기대보다 방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노트 출력하시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다 정도만 충분히 리뷰하시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시험 문제를 공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시험에 응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실시간 시험 결시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시험 결시원 제도는 이번 학기부터 조금 구체화돼서 이 제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실시간 시험, 우리 학교는 그 실시간 시험을 이루어져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95% 이상의 학생들은 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를 하지만 5% 그 이하의 학생들은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생긴다든지 일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실시간 시험 결시원 제도고요. 대상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 결시원을 제출을 할 수가 있고, 기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이 관련 내용을 보셨겠지만, 자, 신청 기간은 3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결시원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결시원을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제가 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보고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승인을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시원 신청 방법을 알아야겠죠. 결시원 신청 방법. 여러분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시간 시험 결시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실시간 시험 결시원을 클릭하시면 과목,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의 경우에 결시원을 제출할 수 있는 어떤 그 메뉴가 마련이 돼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과학사라는 과목에 결시원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경우에 여기 4번 중간고사 4번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우측과 같이 실시간 시험 결시원에 여러분들이 결시 내용을 사유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까지 첨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증빙자료 준비하셔서 시험 결시원을 제출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앞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시간 시험 결시원을 제출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유인 경우에 결시원이 승인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시 사유 인정 범위. 인정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 사유를 볼게요. 결시 사유가 A군, B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증빙이 가능한 사유만 인정이 돼요. 결시원하고 증빙서를 모두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각 수업별로 이 결시 사유를 검토하고 증빙 서류를 검토해서 승인 처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결시원을 제출해서 결시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두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을 결시하는 경우에는 내가 응시한 시험의 성적의 비율을 일정 비율을 해서 그 성적으로 대체가 됩니다. 한편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 과제를 부여해서 이것으로 대체 평가를 하게 돼요. 자, 구체적으로 A군, B군으로 사유가 나눠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군에는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최근에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법정 전염병에 포함이 되겠죠. 군입대, 그리고 공무, 훈련, 명령으로 위한 업무이행, 그리고 가족의 어떤 애사, 이런 것들이 A군에 해당하는 사유고요. B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질병, 요양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고 경연, 경시, 국제경기 참여 이런 경우, 화재,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 따른 미응시, 시험 응시 중 컴퓨터 오류로 미완료한 경우, 직장 등의 업무로 인한 결시 사유가 공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B군에 해당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유를 공적으로 증빙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증빙자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군 같은 경우에는 중간 미응시, 중간고사를 미응시 하는 경우에 기말고사 성적의 100%를 중간고사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의 95%를 인정받을 수 있고, 모두 미응시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체 과제가 부여가 돼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B군 같은 경우에는 한편 사유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미응시하는 경우에는 기말 성적의 80%가 중간고사 성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기말고사를 미응시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의 75%가 기말고사 성적으로 처리가 돼요. 따라서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B군의 사유예요.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 중간고사는 예를 들어서 봤는데 중간고사의 성적이 100점이다. 그러면 결시원을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기말고사 성적이 얼마가 부여될까요? 중간고사 성적이 100점이니까 이 100점의 75%인 75점이 기말고사 점수로 부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체 점수가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 A군, B군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모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과제가 부여돼서 대체 과제를 통해서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체 과제가 부여되는 시기는 해당 과목의 기말고사 시험이 끝난 다음 날 대체 과제가 부여될 예정이고요. 대체 과제를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 결시원을 제출해서 둘 다 승인이 된 경우에만 대체 과제를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험 결시원 제출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거나 어떤 호전돼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시원이 자동 반려 처리되니까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가능한 실시간 시험에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시, 어떤 사유가 없이 결시하는 경우나 결시원을 제출했는데 증빙을 하지 못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결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체 과제를 응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주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실시간 시험 결시원 제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과목별로 어떤 원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방침,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시험 결시원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성적이 처리되는 원칙도 동일하게 일원화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에 맞추어서 필요한 경우에 자세한 내용들 참고하셔서 실시간 시험을 결시를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실시간 시험 결시원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간고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중간고사 특강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 아마 대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번 학기는 중간고사도 중간고사지만 여러분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 개인적인 건강관리 잊지 마시고 다음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잘 보세요.